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네, 개편을 맞아 매주 수요일에 찾아뵙는 새로운 코너입니다. 인문학적 시각으로 문화에 다가가는 시간인데요. 영화평론가 겸 강남대학교 강유정 교수의 문화 읽기 시간입니다. 앞으로 매주 이 시간에 영화를 읽고 책을 사유하는 문화산책을 여러분과 함께 할 텐데요. 우리 모두를 문화의 세계로 인도해 주실 강유정 교수 지금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 강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제가 지난 일요일 날 강 교수님 책 잘 읽고 네. 그랬었거든요.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사랑에 빠진 영화, 영화에 빠진 사랑. 예, 순서가 맞나요? 앞뒤가? 네, 예. 네, 맞습니다. 예, 그 책 가지고 네. 제가 잘 읽었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오늘부터 이제 고정 코너 맡아주시기로 했는데, 먼저 청취자께 뭐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이렇게 이렇게 소개해 주시고 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 방송이 계속 남아있는 방송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말 한마디도 조심해야겠다는 생각도 들면서 예. 네, 2003년과 이렇게 인연을 맺게 돼서 반갑고 그리고 청취자분들과도 반갑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앞으로 문화에 관한 뭐 좋은 얘기들, 예, 저희도 많이 이제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예, 오늘 첫 시간인데 오늘 영화 소개해 주실 첫 작품이 공작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요즘 뭐 많이 뭐 화제도 되고 얘기가 되는 것 같던데 먼저 영화 소개부터 해주시죠. 네, 일단 지난 주말 400만을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8일 개봉해서 이제 400만을 돌파하면서 일단 동시기 이제 개봉작 중에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하기도 했었는데요. 네, 얼마나 이 추이가 갈까라는 좀 이렇게 궁금증도 있지만 예. 제가 이제 오늘 이제 공작을 다루게 된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한국 영화에서 특히 한국의 주요한 대중 영화에서 예. 남북한 관계를 소재로 한 영화들이 이렇게 중심에 떠오른 게 사실 쉬리 이후거든요. 예. 네, 그 이후에 뭐 강철비라던가 뭐 공조라던가 그 베를린 같은 영화들이 꾸준히 한국 대중 영화의 어떤 중심을 이어왔는데 이 작품 역시 그 남북한 문제를 다루고 있으면서도 또 여러 가지 좀 개성과 다른 점이 있어서 오늘 이 작품을 골라봤습니다. 네. 예. 기존에 남북한 문제를 다룬 작품들하고 이번에 나온 지금 공작 좀 어떤 차이 같은 거 읽으시는 게 있습니까? 어떤 점이 다른가요? 가장 큰 차이점은요, 일단은 실화를 소재로 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물론 그 이전의 이야기들도 있을 법한 이야기 했습니다만, 여기 등장하고 있는 흑금성이라는, 그러니까 공작원이죠. 이를테면 주인공 황정민 씨가 맡았던 역할은 실제 수존하는 인물이고, 요즘에 여러 언론에 출연하기도 하시던데, 또 게다가 이제 이 시기도 1993년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이야기잖아요. 대개의 북한과 남한 얘기들은 현재 혹은 약간 가까운 미래를 둬서 사실 어떻게 풀릴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영화적 상상을 많이 하기 마련인데 이 작품의 좀 특이한 점은 바로 이제 북한 핵 개발을 앞두고 굉장히 세계적으로 긴장이 물밑에서 아주 뜨거웠던 그 시절을 다루고 있는데요. 예. 그런 점에서 그 남북 관계의 이야기를 좀 새롭게 그리고 있고 혹시 이제 이 영화 보신 분들 알겠지만 쉬리, 의형제, 용의자, 강철비 이런 작품들 속에서 예. 굉장히 개인적인 문제들이 많이 다뤄지고 있는데 예. 이 작품에서는 소위 말하는 최고 권력자가 등장을 합니다. 예. 김정일을 기주봉 씨라는 배우가 김정일로 분장을 하고 나타나고 그리고 아주 속 깊은 그 궁까지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런 면도 좀 새롭다고 할 수 있고 이건 좀 최근에 좀 변화 중에 하나인데 강철비라는 이제 작년에 개봉했던 그 남북한 관계를 소재로 한 작품에서 김정은이 배우가 연기하고 있지만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점으로 보자면 그냥 해외 영화에서는 무조건 좀 악의 축으로만 희화화됐던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역시 우리나라 영화에서는 좀 입체적인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는 것도 큰 차이점 중 하나입니다. 네. 예. 저는 아직 얘기만 듣고 이제 보지는 못했어요. 영화를 아직 보지는 못했는데 말씀 듣고서 이제 보면은 또 느낌이 이제 다를 것 같은데 그리고
두 번째 영화 소개해 주실 게 이제 목격자라고 들었는데요. 맞습니다. 네. 근데 저는 사실 조금 의외였어요. 목격자 하면은 스릴러 영화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네. 왜 갑자기 스릴러 영화를 소개해 주시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정말 오히려 예민한 말씀이세요. 왜냐하면 사실 스릴러 영화와 수사극만큼 시대상을 잘 보여주는 작품이 없습니다. 아주 과거의 작품들, 가령 우리 70년대 수사극, 수사반장 이런 것들 보면은 생계형 절도 이야기가 대부분의 범죄 이야기, 수사극의 단골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범죄가 있으면 뭔가 이유가 있었는데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추격자라는 작품 기억하시죠? 그 작품 이후부터 보자면 이제는 좀 범죄 이유가 없습니다. 소위 말하는 사이코패스가 등장해서 무조건 범죄와 살인을 즐기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공포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영화는 좀 가장 색다른 점이 뭐냐면 아주 대표적인 생활 밀착형 공포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범인이 더 무서운 게 아니라 되려 이웃의 무관심이 어쩌면 더 무서울 수 있다라는 좀 발상의 전환이 이 영화의 축을 이루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살인에 맞습니다. 대한 그 무관심 뭐 그런 거죠. 범죄. 그렇죠. 이런 장면이 나와요. 여성분이 납치를 당했다가 그 범죄자한테 기지를 발휘해서 도망을 쳐 나와서 굉장히 산길을 막 달려 나와서 드디어 아파트 주차장에 오는 겁니다. 와서 살려주세요. 좀 이렇게 막 비명을 지르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새벽 2시라는 시간도 있지만 아무도 나와보지 않았고 그때 1차 가격을 당했던 그 여성이 새벽 4시에 목숨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2시간 사이에 누군가 경찰에 신고만 해줬었더라도 어쩌면 살 수 있었던 여인이라는 이게 굉장히 관객들에게 엄청난 공포로 다가오는 겁니다. 이를테면 내가 저 입장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반대로 그렇다고 내가 집안에서 저 장면을 목격했다고 범인이 활보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 불을 켜고 아파트는 또 층수를 3명 보이잖아요. 여기서 신고를 해서 나를 노출시킬 것인가 이런 공포들이 상당히 현실적인 공포들을 가져오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시대상이라는 게 좀 전에 말씀드린 공작 같은 영화는 굉장히 큰 시대상이잖아요. 남북 대화의 물결이라던가 아니면 정권의 교체라던가 이런 문제를 다뤄서 우리가 조금 동떨어져서 생각을 하잖아요. 이를테면 이런 거죠. 뭐 정의와 올바름 이런 걸 생각하기도 쉽지만 되려 이 목격자 같은 영화처럼 정말 나한테 일어나면 어떻게 할까라고 물을 때 사람들은 되려 옳고 그름은 알고 있긴 하지만 과연 알고 있는 대로 할 수 있을까 이런 공포가 드는데 그런 부분을 잘 파악하고 있는 영화가 바로 목격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면서 계속 나라면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면서 보는 영화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영화가 지금 북미와 일본, 남미, 스페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의 57개국에 판권이 좀 판매가 됐다고 하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개봉 첫 주였는데 100만을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가 큰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186만 정도 들면 손익분기점을 넘는 영화이거든요. 그런데 아마 이번 주 정도 지나면 손익분기점을 넘지 않을까 해서 한국 영화계 특히 이 시기는 이를테면 틈새 영화가 잘 되는 시기로 알려져 있거든요. 이 틈새 영화라는 게 앞서 말씀드린 뭐 일랑이라던가 공작이라던가 이렇게 큰 영화들이 텐트를 치듯이 텐트폴 영화로 개봉을 한 이후에 이 영화들이 거의 1000만씩 원래는 대부분 여름에 이제 1000만 뭐 600만 이상 이렇게 되고 올해 같은 경우 신과 함께가 그런 형국이죠. 그렇게 큰 관객들을 가져가고 나서 오히려 한 200만만 들어도 성공하는 영화들이 이 시기에 개봉을 해서 성공하는 사례들이 종종 있는데 올해는 아마 이 목격자가 그 틈새 시장의 승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목격자가 이미 뭐 흥행 선두로 올라섰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뭐 기대 이상의 뭐 반응을 지금 낳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오늘 소개해 주신 두 영화 공작하고 목격자 왜 두 개를 나란히 소개하실까 공통점이 뭐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출연한 배우가 이성민 씨가 두 영화 모두 출연하더라고요. 올해 이제 주연급 배우로 정말로 발돋움해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공작과 목격자 이 두 영화에 단순 조연이 아니라 정말 아주 무게감 있는 주연으로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공작에서는 황정민 씨가 요즘 말로 이제 브로맨스라고 하죠. 남성들 사이의 뜨거운 우정과 의리를
만들어내는 데 아주 역할을 해내고 있고요. 예. 목격자에서도 평범한 소시민의 두려움과 공포, 죄책감을 아주 사실감 있게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에 상당히 좀 주목할 만한 이성민 씨가 앞으로 어떤 연기를 펼칠지도 주목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성민 씨가 사실 그렇게 임팩트가 강한 배우는 좀 아니었잖아요. 그동안 맞아요. 출연했던 게 이를테면은 좀 평범한 집의 가장 이미지 좀 맞습니다. 이런 거였던 것 같은데. 예. 네, 이 이성민 씨가 아마 그 대중들에게 가장 각인된 작품은 아무래도 이제 미생이 아닐까 싶어요. 이제 미생에서 아주 평범한 소시민 과장을 예. 역할을 하고 그러면서도 뭔가 의리와 자기 줏대가 있는 인물로 나왔는데요. 영화 로봇소리에서 주연을 맡긴 했지만 영화 자체가 굉장히 작은 영화였기도 했고 대중에 잘 알려진 영화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TV 미생으로 더 많이 다 알려져 있었을 텐데요. 예. 돌이켜보면 사실 주연급 배우로 바로 등장해서 주연으로 성장한 배우들보다는 조연급에서 성공한 이후 주연으로 안전하게 넘어가서 성공 가도를 달리는 배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도대체 조연 시절이 기억이 안 나는 배우들, 가령 송강호 씨나 황정민 씨만 해도 그런데요. 예. 송강호 씨는 이창동 감독의 영화 초록물고기에서 한 제3의 건달 정도라고 해야 될까요? 예. 정말 엔딩 크레딧에서 이름을 겨우 찾아야 할 정도의 작은 역할로 시작했지만 넘버 3에서 드디어 이제 비중 있는 조연이 됐잖아요. 예. 그 다음부터 이제 주연급으로 급성장해서 이제는 뭐 송강호 씨 빼고는 한국 영화사를 논하기가 어려울 정도가 되었는데요. 황정민 씨도 역시도 생각해 보시면 아마 그 달콤한 인생이라는 예. 이병헌 씨 주연의 작품에서만 보더라도 아주 비열한 얼굴에 뭐 흉터도 있고 그리고 칼을 쓰는 그런 비열한 깡패 역할, 악독한 조지 폭력배 역할을 맡아서 예. 이병헌 씨를 주로 괴롭히는 역할이었어요. 근데 그 영화만 하도 겨우 10여 년 전이거든요. 예. 이런 조연 악역이었다가 그 사이에 이제 엄정화 씨가 이제 주연을 맡았던 댄싱 퀸 같은 약간 낮은 영화들에서 중형급 영화에서 주인공을 맡았다가 그 이후에 뭐 국제시장 같은 영화들의 주연으로 완전히 올라서면서 성장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제 황정민 씨는 그 누구도 주조연이 아니라 주연급 배우로 성장을 했는데요.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이성민 씨는 좀 최근에 손현주 씨와 좀 발걸음이 좀 유사합니다. 예. 손현주 씨도 기억하시다시피 TV 드라마에서 먼저 얼굴을 알렸고 그리고 손현주 씨가 영화계에서 자리 잡은 영화라고 한다면 예. 비슷한 맥락의 숨바꼭질이라는 작품들 마찬가지로 예. 아파트를 배경으로 한 옆집의 이웃과의 그런 불편한 관계나 어떤 공포를 소재로 하는 작품이었는데 이렇게 호러 영화로 주연급 배우로 성장을 했는데 최근엔 조금 주춤하죠. 그런 점에서 이제 이성민 씨가 이 작품을 통해서 조금 더 확고하게 주연 배우로 나아갈지 예. 아니면 조금 다시 한번 주춤하면서 역시 조연에서 주연으로 올라서는 게 쉽지만은 않다라는 걸 보여주게 될지는 한번 관객 여러분들이 좀 지켜보시는 좀 재미있는 관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우리가 공작, 목격자 두 영화 보면서 이성민 씨의 연기 이거 보는 것도 아주 또 이제 중요한 이제 관람 포인트가 될 것 같네요. 예, 저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작, 목격자 두 편 아직 다 보질 못했거든요. 네. 근데 오늘 말씀 들으니까 꼭 봐야겠다. 지금 의지가 불끈 그냥 솟았습니다. 네. 예, 오늘 그 첫 방송 하셨는데 예, 어떻게 보이나 편하게 하셨나 모르겠어요. 예. 네, 뭐 긴장됐지만 워낙 이창선 평론가께서 너무 예. 박사님께서 편하게 해주셔서 잘한 것 같고요. 예. 아마 다음 주에 우리 서로 보게 되는데 예. 영화 보시면 아마 시사평론가시기 때문에 굉장히 할 말이 많은 작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예, 다음 주는 시간 되시면은 또 스튜디오 한번 찾아주시면 고맙겠고요. 예, 네, 오늘 알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영화평론가 강유정 교수였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